안녕, 융합 3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조회수를 보니까 1, 2강을 많이들 안 들으셨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들으려고. 이제 막 부랴부랴 또 목요일, 금요일 날만 콩복듯이 막 듣느냐고 난리 부르스를 칠까봐 빨리 들으세요. 선생님 과제 검사 주말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밀리면 답이 없어요. 나중으로 갈수록 더 힘든 상황이 올 거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꼭 꼬박꼬박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자, 이번 지문은 조금 사회 파트여가지고 지도가 막 나오고 선생님도 지금 하면서 옛날 막 고딩 때가 막 떠오르는 것 같아.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나 봤던 지도들 막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한번 보시면 서구식 지도의 유익과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중화라는 거는 이제 문화의 중심이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이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중화 세계관, 그쵸? 그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을 봐주시면은 이 글은 서구식 지도의 유입으로 기존의 중화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을 포괄하는 중화적인 세계관은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요. 그쵸? 뭐 지금도 사실 이제 중국이 좀 나라도 크고 이제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보다 조금 발전이 미미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여러모로 많은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이 되게 큰 나라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강대국이긴 했죠. 나라 자체도 너무 크고, 그쵸? 그래서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혼일 역대 국도 강리지도 등 당대 지도에도 이러한 중화적인 세계관이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끼친 이러한 모습들이 이 지도에서도 투영이 되고 있대요. 반영이 되어서 보여지고 있대요. 조선에서 중화적 세계관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괄호친 것처럼 여지전도, 김시진, 홍대용을 통해서 어떻게 양상이 됐는지 볼 수 있는데 여지전도는 이제 우리 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는 전통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일부 수용하였다. 전통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화적인 세계관을 의미하고 이걸 바탕으로 플러스 서구의 지리적인 지식을 일부 수용했어요. 여지전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김시진은 서구의 지리적인 지식을 풍수도로 그냥 지칭하며 기존의 세계관을 그냥 고수, 그냥 중화적인 세계관을 그냥 밀어붙였대요. 그 다음 홍대용 같은 경우는 지구설, 그쵸? 지구는 둥글다.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기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한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양상, 서구식 세계지도가 보여주는 세계는 조선학자들의 의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시켜 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라는 천원 지방의 관념이 기본적인 천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 하늘은 둥글고, 그쵸? 하늘은 둥글어요. 하늘은 둥글어. 볼록. 그 다음 땅은 평평해. 네모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네모난 땅에 하늘이 둥근 느낌. 그쵸?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천지가 하늘과 땅에 대한 관념이었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이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인 공간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었어요. 요 괄호친 부분이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인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둥근 하늘을 네모진 지상에 그대로 투영을 시키면 둥근 하늘 부분에 해당하는 땅과 둥근 부분에 속하지 않는 4개의 귀퉁이의 땅이 나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중심인 북극성을 위시한 하늘이 투영된 지역은 문명화된 중화, 즉 진해 땅이라는 거야. 이에 속하지 않는 4귀퉁이, 그쵸? 그 네모진 거의 4귀퉁이에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진해,
이 세계의 중심인 이러한 문화의 중심인 자기들의 땅이 중하라고 본 거고 그 주변에 속하지 않는 이러한 네모진 귀퉁이에 있는 그러한 땅들은 이민족의 땅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오랑캐라고 해서 이를 쓴 거야. 이 이자가 오랑캐 이자입니다. 그리고 화는 이게 빛날 화자인가? 뭐 그래요. 아무튼 이러한 세계관은 화이관으로서 발전을 하는데 화이관에서는 중화세계를 문명화된 화, 그쵸? 그 중국이 이제 중심이라고 본 거야. 빛나는 곳이고. 그 다음 그 주변에 사방에 네모진 그 네 개의 기퉁이는 이민족을 야만 상태의 이로서 구분하여서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는 중화세계, 그렇지 않은 이민족의 세계를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세계의 문명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천원 지방의 천지관에서 비롯된 화이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리적인 문화적인 중화관을 포괄하는 중화적인 세계관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지리적인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그게 이제 화이관으로서 발전을 하고 화이관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인 중화관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세계관들은 모두 다 중화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화적인 세계관은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문단은 중화적 세계관의 형성과 전파에 대한 얘기였어요. 2문단 가볼게요. 자, 2문단 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막 사진을 아무리 찾았는데 조금 우리 본문하고는 좀 다른 설명이 막 나와 있는 그림들이어서 그냥 이제 옛날에 이제 수능 완성인가 어딘가에 나왔던 그 그림을 조금 여기다가 따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화, 그리고 이 나머지 모퉁이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보면 중화라는 화, 중화. 이건 우리 본문이랑 상관없지만 그냥 보세요. 어원을 가진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본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서 이 화이론에 대한 거라서 이 사상은 화족, 한족의 거주 지역이던 황어, 강유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인 개념과 자신의 문화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이 결합하여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의식이다. 바로 이제 화이론, 중화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상은 천하를 천자의 교화가 미치는 화, 미치지 못하는 오랑캐. 그러니까 얘네들 사방에 있는 건 다 오랑캐로 보고 진의 가운데 있는 거, 얘네 중화. 자기들이 이제 세계 중심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지리적이든, 그쵸? 이런 네모진 거에 둥근 하늘에 포함되는 그 지리적인 요건이든 아니면 주변과는 구별되는 뭔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문화, 그쵸? 그래서 천하를 천자의 교화가 미치는 화, 미치지 못하는 오랑캐, 이로 구분해서 화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문단 가볼게요. 중화적 세계관은 당대 지도에서도 뚜렷하게 투영이 됩니다. 이제 반영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그 예예요. 중화 세계를 중심으로 주위에 이민족이 거주하는 사회, 그 외부에는 미지의 공간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를 바로 뭐라고 합니까? 직방세계라고 합니다. 그쵸? 송나라 때 제작된 석각 화이도는 그림이죠. 직방세계를 형상화하여 제왕의 통치가 행해지는 중화세계를 중심에 크게 표현을 하고 중국과 교류한 일부 조공 국가들, 도움을 줬던 국가들을 주변에 아주 코딱지만하게 축소해서 배치를 했대요. 오케이? 이게 화이도라는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1S에서 뭐라고 그랬어? 중화적인 세계관은 당대 지도에서도 우리가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화이도의 예로서 보여준 거고, 그 다음 직방세계 중심의 이러한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적 사고의 토대를 이루어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 조선에서도 16세기 초에 제작된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는 이러한 세계관이 잘 반영된다. 이러한 세계관이면 뭐예요? 바로 위에 나왔던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입니다. 아까 직방세계는 뭐였어요?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미지 공간이 있다라는 사고, 그쵸? 그게 역시 이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에 반영이 되어 있대요. 지도 상단에는 위쪽에는 역대 중국 제왕궁들의 도읍이 기록되어 있고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조선과 같은 원형으로서 축소된 일본이 나타나 있고요. 남쪽에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조선,
그리고 작은 원형으로 축소된 일본이 나타나 있고요. 남쪽에는 많은 지역이 생략되어 있고, 북쪽에는 만리장성과 사막이 나타나 있고, 서쪽에는 황하의 기원인 성수해가 위치하고 있대요. 맞아요? 이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화이도든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든 어쨌든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을 반영한 그런 지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반영된 중화적인 세계관을 나타내주는 특히 우리 조선에서의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게 화이도예요. 그쵸? 이게 이제 우리 조선에서의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 그래서 지금 이게 화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다 중국이요. 그러니까 뭐 주변국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혼일 역대국도 강리지도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면서 이제 조선의 지도에 얘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예의상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기는 해.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중심으로 그린 거기는 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해서처럼 이제 상단은 역대 중국 제한국들의 지도의 중심엔 중국이 크게 그려지고 오른쪽에 조선과 작은 원형으로 축소된 일본. 그쵸? 요런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더라는 거. 일본 보이니? 일본 보이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그림이 우리가 선생님도 이거 뭐 알아야 보죠. 그쵸? 근데 다만 앞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봤을 때, 화이도든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든 어쨌든 중국을 되게 중심으로 그렸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세세하게 막 지도를 보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쵸? 자, 3문단 볼게요. 하지만 중화적인 세계관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서구의 지리적 지식의 유입입니다. 여기까지 연두색을 칠해주세요. 연두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볼펜으로 좀 색깔을 달리 해주세요. 16세기 이후에 시기 항상 선생님이 체크해 주라고 했어. 그 다음 누가 그랬는지 주어.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선교사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했지만 플러스 지리적 지식도 전파를 했대요. 그쵸? 이는 기독교 전도를 위해서 중화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중화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중국이 왔다다 이걸 전하는 게 이제 중화적인 세계관인 거잖아. 근데 이제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는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중시해야 되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순 없잖아. 이제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 이 중화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지리적인 지식도 같이 전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전도를 위해서인 거예요.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선은 땅을 평평하고 네모진 것이 아닌 구체. 그쵸, 둥글둥글. 지금의 지구설, 구체로서 파악한 지구설과 중국이 다른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중화적인 세계관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대요. 맞아요? 뭐가요?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의 특징을 선생님 괄호 묶은 거예요. 구체, 지구설, 그리고 중국 위의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제 세계지도에는 다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는 연행사신들에 의해서 조선으로도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연행사신들은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오는 그런 사신들을 의미하죠. 그런 사신들에 의해서도 조선으로도 많이 유입이 됐대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서구식 지도를 모사하거나 그쵸? 따라 쓰거나 국가 차원에서 중간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은 이미 펴낸 책을 거듭 간행하는 걸 중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서구식 지도를 조금 많이 이제 빌려서 쓰거나 그거를 다시 간행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역법 개정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성이 있대요.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중요하죠? 이미 중국에서 서구의 천문, 역법을 반영한 시연력을 채택해 서구 지식의 우수성을 공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크. 조선에서도 서구 문물의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서구 지식의 우수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시연령을 채택해서 그렇기 때문에 서구 문물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인 지식은 당대의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우리가 앞에
그 본문 박스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구식 세계지도의 유익과 영향에 대한 얘기. 4문답. 19세기. 선생님이 시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16세기 때 이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지리적 지식이 전파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19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전도는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와는 다른 면모를 보였대요. 직방세계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모든 문화와 그러한 세계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봤던 그러한 지도와는 다른 면모로 흘러간대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에 담긴 지식이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대요. 여지전도, 그쵸? 대동여지전도, 그쵸? 얘는 유럽,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축척보다 무척 작은 규모이라고 할지라도 간략한 모습으로 서쪽의 지명과 함께 그려져 있대요. 그전엔 사실 막 그것마저도 안 그려져 있었잖아. 그냥 보통은 이제 뭐 우리나라 옆에 일본 정도 요 정도만 그려졌었다면 근데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이 아주 작게나마 그려졌대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도 나타나 당대인들이 해당 대륙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쵸? 대단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또한 이전 지도의 대부분이 천원지방의 천지관하에 동서남북의 사방의 끝을 표현하는 사극 개념을 사용했었으나 여지전도는 지도 상하단에 남극과 북극의 표기만 보일 뿐 동서의 끝이 따로 표기되지 않았대요. 이거 주의해줘야 되겠죠? 이는 서구의 지구설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왜냐면 이게 끝이 있다라는 거는 낭떠러지니까 뚝 떨어지는 개념이잖아. 근데 이제 지구설이라는 거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개념이니까 이제 끝이 표기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둥근 원이니까. 그럼에도 이 지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잘 봐. 여기서의 지도가 뭐예요? 여지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미리 선생님이 이제 박스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지전도는 그래도 서구의 지구설을 반영 수용을 했지만 또 어느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요. 지구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세계의 중심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는 중화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긴 했지만 여지전도는 이전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의선 황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다른 대륙을 작게 표현하고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크게 그렸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을 고수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지전도는 물론 서구의 지구설을 수용하긴 했지만 이전의 지도들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아예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고수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밑에 있는 면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4문단 지도에 반영된 서구의 지리적인 지식 여지전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러한 지도들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여지전도야. 볼 줄은 모르지만 여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쵸? 여지전도. 그리고 막 밑에 뭐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런, 그쵸? 뭐 아까 뭐 유럽이나 이런 것도 작게나마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가 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와 여지전도를 조금 구분을 해보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중화세계 중심에 크게 배치를 했고 그쵸? 그 다음 주변국을 축소, 경의선 등의 천문 정보를 배제했어요. 이거는 둘 다 똑같아. 그쵸? 기존의 그러한 전통적인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지도임에는 이제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은 이제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는 역대도 수록했고 여지전도는 지구설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신대륙도 표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마치 물론 선생님들 뭐 지도를 찾아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문에 충실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비문학이기 때문에. 자, 5문답. 한편 17세기에 시기적으로 17세기 예조참판 김시진은 마테오 리치의 서구식 세계지도를 풍수도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쵸? 풍수도. 우리 풍수 아시죠? 풍수지리 해가지고 여기 나오지만 당대 조선에서 볼 수 있던 풍수도는 풍수설에 의해 지역을 실제와 달리 표현해.
그러니까 풍수설은 말 그대로 뭐 지역적으로 뭐 여기에 땅이 좋고 뭐 여기에 물이 있고 이러면 이제 뭐 잘 산다, 지리적인 그러한 요건들을 따져가면서 이제 좀 합당한 그러한 뭐 모습을 이제 중요시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와는 다르게 표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하는 지도였어요. 이 풍수도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성리학적인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사회에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시즈는 마테오 리치의 서구식 세계지도를 풍수도라고 지칭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로선 서구의 지리적인 그러한 지식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음을 보여줘요. 김시즈는 한마디로 서구의 지리적인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에 비해 18세기의 실학자 홍대용은 동그라미 중화세계 이외의 문물을 경시하던 당대 학자들에 맞서서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였다. 여기서 극복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구설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중화적인 세계관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의선에 입각한 서구식 세계지도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여기서 당대학자들은 중화세계 이외의 문물을 경시했대. 그러니까 별로 그걸 등한시했다는 거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홍대용은 나름대로 지구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 학자들과는 견해가 좀 달랐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인 세계관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경의선에 입각한 서구식 세계지도의 방법론을 수용했고 월식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으로 지구설을 증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서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건 완전 중화사상과는 다른 얘기죠. 라고 하며 화와 일을 구분하지 않는 화이일야. 지금 화이가 아닌 화이일야. 얘네는 같다라고 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화의 일을 구분하지 않은 거야, 홍대용은. 홍대용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를 지니고 있어 상하기천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평등하다고 본 거예요. 당시로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죠.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귀천론에 대한 부정으로도 이어졌으며 나아가 사람과 사물이 같다라는 인물균론, 이걸로 발전했대요. 화의일야, 인물균론, 다 홍대용에게서 받은 영향으로서 나타난 그러한 이론들인 거죠.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은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고 이렇게 서구식 세계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조선학자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형시켜 왔대요. 왜냐면 기존의 조선학자들은 중국 중심으로서 중화사상으로서 지리적 문화적인 중국이 최고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당대 학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뭔가 깨트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홍대용의 사상. 그래서 중화적인 세계관을 극복한 홍대용에 대한 그러한 지문이었어요. 이 문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제는 서구식 지도의 유입으로 인한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여지전도 김시진 홍대용 지금 이 순서죠. 여러분들. 그쵸?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여지전도 김시진, 홍대용. 여지전도가 아까 우리가 여지전도는 19세기. 그쵸? 그리고 김시진은 17세기. 홍대용은 지금 언제니? 18세기.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지금 표를 그린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 체크해 주세요. 이 여지전도가 19세기. 김시진이 17세기, 그 다음 여기 홍대용이 18세기. 그쵸?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해보면 중화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지도, 화이관, 직방세계, 중화세계, 주변 국가는 축소, 화이도나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가 그러했었죠. 그쵸? 물론 여지전도도 중화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부 서구의 지구설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조금 그래도 얘와의 차이가 있죠. 혼일역대 국도 강리지도 안에. 그래서 서구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서 서구식 세계 지도의 특징 요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 조선의 반응을 보면 여지전도는 그래도 중화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했어. 그러나 서구의 지구설 일부를 수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 김시진은 중화적인 세계관을 그냥 고수했다는 거. 전통적인 중화적인 세계관. 그래서 서구식 세계 지도를 풍수도로 지칭하면서 아직 조금 이제 그러한 서구적인 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홍대용은 지구설을 바탕으로 아예 중화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서구식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모습. 그래서 화일야나 인물균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홍대용 나오고 뭐 여지전도 나오고 혼일역대국도 강례지도 나오고 되게 반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꼭 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필기된 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꼭 똑같이 따라서 쓰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4강에서 만날게요.